네, 안녕하세요. 명지병원 이재혁입니다. 여러분은 비만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 모르겠어요. 최근에 덩치 큰 연예인들이 큰 체중으로 또 많이 먹는 음식들로 인기를 얻는 경우들도 많지만 단순히 체중이 많은 걸 떠나서 비만이란 것은 굉장히 많은 질환을 유발하는 상태인 거죠. 이 비만이 최근에는 간과되기도 하지만 비만이 본인의 잘못이라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게을러서라고 생각하진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비만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기는 질환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비만 인구에 해당합니다. 가장 흔한 건강 문제가 돼 있죠. 그래서 오늘은 비만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인식에 우리가 너무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그럼 비만을 제대로 치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비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비만은 다양한 측정 방법으로 비만도의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측정 방법들에 대한 간단히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MI란 바디 매스 인덱스라는 체질량 지수를 통해서 비만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공식을 정해서 수치로 정합니다. 그래서 BMI 체질량 지수가 18.5 미만은 저체중이고, 정상은 18.5에서 22.9까지, 우리나라 동양인 기준으로 23에서 24.9는 비만 전 단계 과체중이라고 하겠죠. 체질량 지수로 25 이상이면 이제 비만의 시작인데, 1단계 비만은 동양인에 있어서 29.9까지, 2단계 비만은 위험도가 증가하는 비만인데 30 이상부터 2단계 비만, 35부터 3단계 고도 비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체질량 지수는 함정이 있어요. 키가 너무 크거나 너무 마르거나 이런 것들, 또 체형에 따라서 정확하게 비만도를 평가할 수가 없죠. 실제 체격이 큰 건 비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난 사람들에 있어서는 비만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한 것은 복부 비만일 겁니다. 그래서 허리둘레를 재는 게 좋은데, 보통 일반인들이 허리둘레 재라고 하면 어떻게 재느냐, 허리에서 제일 가는 데를 재가지고 본인 허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는 허리는 재는 기준이 있습니다. 갈비뼈가 있죠. 우리 몸의 갈비뼈 제일 밑에 쪽과 골반의 장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튀어나온 장골의 그 중간 위치를 정확하게 재면 허리둘레를 측정할 수 있고, 이 허리둘레를 가지고 비만도, 특히나 건강에 가장 직결되는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의 조금 기준이 다른데, 한국에 있어서는 남자들은 허리둘레가 90cm 이상, 여자들은 85cm 이상이라면 허리둘레가 비만의 기준이 들어간다. 체질량 지수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허리둘레가 이렇게 과하게 나오면 체격은 그렇게 뚱뚱하진 않지만 복부 비만이 있다. 그래서 비만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체질량 지수는 얼마고 허리둘레는 얼마인지를 봐서 두 가지가 다 기준이 넘어가면 나는 좀 더 위험도가 높은 비만 기준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고 비만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체질량 지수를 봤더니 그렇게 높지 않아, 23 정도야 라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허리둘레가 높을 경우에 근육량은 적고 허리둘레만 두꺼운 내장형 비만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비만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비만은 어떤 병을 일으킬까? 비만의 합병증은 뭘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만이 병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합병증을 얘기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중이 과다해서 지방량이 많아서 생기는 합병증들은 너무 많아요. 200가지가 넘는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이런 합병증들은 혈관들을 대부분 망가뜨리기 때문에 머리 혈관부터 심혈관 질환, 다양한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하고, 우리나라 사망률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은 암이잖아요. 그래서 유방암이나 대장암, 간암, 신장암 등 다양한 암들의 발생률도 극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단순히 비만은 외모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런 질환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도
비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보건 비용이 워낙 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비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연구에서 보면 비만 환자가 그러면 200가지도 넘는 합병증 중에서 합병증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했더니 비만한 환자들의 75%는 이 200가지가 넘는 합병증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합병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단계 비만이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체질량 지수가 35를 넘는 아주 고도 비만 환자들은 낮은 비만 환자들보다 합병증의 개수가 훨씬 더 많다는 보고들도 있었습니다. 네, 진료실에서 보는 많은 비만을 동반한 환자들이 저희가 체중을 빼라고 하면 굉장히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아, 선생님, 제가 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했어요. 제가 음식을 참아야 되는데 진짜 못 참아서 그렇습니다. 아우, 제가 열심히 할게요. 본인 탓이라고 돌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비만은 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단순히 나의 과실, 나의 의지의 문제, 나의 생활의 문제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텐데요. 전국 과체중 이상 성인 20세부터 59세 사이 1000명에게 체중이 많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내가 음식 관리를 못하고 운동을 안 하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7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스스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비만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63%의 응답자들은 비만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비만은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나 혼자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구나 라는 인식이 안 돼서 불과 38%의 응답자들만 전문가들한테 비만 관리를 좀 받아야 되겠다 라는 인식을 대답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비만은 여러 가지 또 허들이 있는데 내가 비만을 열심히 치료하는데 그 치료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많은 체중은 나한테 무시와 차별이 존재한다고 대답했던 분들이 1000명 중에 610명 정도가 됐습니다. 60% 넘는 분들이 비만은 본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생활해서, 내가 운동을 안 해서 비만한데 그것 때문에 나는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있어. 나는 사회적으로 좀 잘 살아오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이런 인식은 여성들, 특히나 우리나라는 비만에 대한 강박이 여성들한테 조금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성들과 또 고도 비만도가 높을수록 이런 것들이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족한 관리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나는 편견, 왜곡된 인식으로 난 또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이야. 생활이나 식습관이나 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엉터리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편견이 있다 보니까 내가 비만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도움을 받으려는 여러 가지 노력에도 방해가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성인들에게 또 서베이를 해봤어요. 전체적인 성인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한 번은 해봤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성공했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불과 17%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본인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식습관, 본인의 운동 이런 것들을 계속 더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사람의 식욕과 사람의 운동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실패하면 또 좌절감을 느끼고 또 체중이 더 늘고 그래서 이런 성공률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본인의 비만 또는 다이어트, 체중 관리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봤더니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15%밖에 되질 않아요. 저희가 볼 때는 병이 곧 생기고 병발 질환이 굉장히 많은 굉장히 위험한 비만 환자들도 실제 병원 이용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체중이 130kg가 되고 150kg가 되는 분들도 내가 운동을 해서 식이 조절을 해서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계속 실패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서로 또 패배의식에 좀 젖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의 생활의 탓도 있어요. 하지만 타고난 유전적 소인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비만이란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전문가에게 내가 겪고 있는 비만이 어떠한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진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설명을 듣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비만 관리 치료제들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비만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오늘 아까 한 개를 말씀드렸어요. 식이와 운동, 식사 치료와 운동이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약물 치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권하는 비만 치료의 가장 기본 원칙은 식사 치료와 운동 치료가 기본적으로 몸에 익은 상태에서 행동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이 비만 치료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스스로의 드라이브가 있어야 돼요. 왜 이런 비만 치료를 해야 되고 비만 치료를 어떠한 동기를 부여를 통해서 하게 되는지를 스스로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약물 치료의 효과 그리고 약물 치료 이후에 체중 감량의 유지를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를 했는데 약을 언제까지 써야 될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보통은 비만을 약물 치료나 또는 식사 치료나 행동 치료로 치료를 함에 있어서 적어도 3개월 안에 5%의 체중 감량은 입증을 해야 그 치료가 내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열심히 해요. 헬스클럽도 다니고 피트니스 하면서 또는 러닝하고 테니스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체중 감량을 하는데 3개월 이상 하는데도 5% 이상 80kg 환자분들이 4kg 이상 감량이 되지 않으면 이런 생활요법 가지고는 좀 한계 있구나. 그 다음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약물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약물들이 많은데 적어도 처음 시작하면서 이 약물을 3개월 이상 써봤더니 5% 이상 체중 감량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 약은 나에게 충분한 체중 감량 치료제로서는 효과가 조금 한계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다른 치료제를 고민해 봐야 되는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비만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비만은 본인 스스로의 탓이라고 치부할 필요도 없지만 본인은 비만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강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만은 본인의 생활을 돌이켜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질환이고 본인이 비만 기준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본인의 생활 습관, 운동, 식이 여러 가지 생활의 패턴들이 정상 건강한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인지하고 있는 식이나 운동 또는 내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 이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나의 심리적인 문제들, 나의 행동 습관 같이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평가를 받아서 이런 병행 치료를 통한 비만의 포괄적인 관리가 궁극적으로 장기간 비만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만 치료는 끝이 없겠죠. 비만은 가장 재발을 많이 하는 만성질환이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꾸준한 평생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긴 시간을 상담하고 상의하면서 이 효과적인 포괄적인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